퇴직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 남들은 다 준비하는 것 같은데 나만 덜컥 겁이 난다.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 50대라는 나이는 아직도 사회에서 한창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은퇴와 노후라는 단어가 성큼 다가오는 기로의 시기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퇴직 전 마지막 승부수.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마치 바둑에서 마지막 한 수가 전체 판을 좌우하듯이 50대의 결정은 이후 30년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하지만 그 중요한 갈림길에서 많은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막연한 낙관에 기대거나 과거의 명함에 매달린다. 현실은 냉혹하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으며 재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50대에 주목해야 한다.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 영업부에서 30년을 근무한 이정훈 씨의 이야기다. 회사에서는 늘 실적이 뛰어나고 부서원들에게 존경받던 중간관리자였지만 정년이 가까워지자 조직 내 입지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예전 같으면 임원 승진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퇴직 후를 대비해 연금 저축은 꾸준히 해왔지만 아이들 학비와 주택 대출로 여유가 없었다. 결국 55세의 명예퇴직을 선택한 그는 막상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처음에는 인맥을 통해 컨설팅 일을 알아보려 했지만 시장은 이미 젊고 유연한 인력을 선호했다. 결국 그는 소규모 유통창업을 시도했지만 사업 경험 부족과 경기 침체로 큰 손해를 보고 1년 만에 철수했다. 이후 그는 자산을 정리하고 지방 소도시에 내려가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삶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은 없지만 지출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한 셈이다. 이정훈 씨는 말한다.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다만 그 방향은 50대 때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두 번째 사례는 중학교 교사였던 김미숙 씨다. 교육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그는 60세 정년까지 안정적인 직장에 있었지만 정년을 앞두고 남편이 대기업에서 조기 퇴직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 문제로 부부 모두 은퇴 이후에 재정적 여유는 없었다. 김 씨는 교직을 마친 후 여유로운 여행이나 독서하며 보내는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정년퇴직 직후 그는 곧바로 방과 후 강사로 활동하며 수입을 이어갔다. 그러나 경쟁은 치열했고 건강도 예전만 못했다. 특히 정년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은 곧 일에서 물러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김 씨는 결국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대상의 글쓰기 강좌를 열며 삶을 전환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은퇴 후에도 사람은 계속 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은 필요하다고 자신이 좋아하고 꾸준히 해온 일을 기반으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 출신의 박진수 씨다. 20대 후반부터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온 그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수차례 위기를 넘기며 가게를 지켜왔다. 하지만 50대 중반이 되자 체력의 한계를 느꼈고 상권 변화로 매출도 감소했다. 자녀들은 이제 막 취업했고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게를 접는다는 것은 두려운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는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 남은 자금을 정리해 소형 주택 2채를 매입해 월세 수입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사업을 소규모로 전환했다. 예전처럼 장시간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니 체력 부담도 줄었다. 그는 말한다. 그간은 가게를 지키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퇴로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여는 길이 될 줄은 몰랐다고. 그가 강조하는 건 50대엔 붙잡는 것보다 놓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조건과 흐름에 맞는 전략적 후퇴가 오히려 생존의 열쇠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직업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퇴직 전 50대 시기에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이후 삶을 좌우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위치나 과거의 타이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다. 지금의 50대는 예전의 50대와 다르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지만 고정 수입은 줄고 사회는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다. 준비 없이 맞는 퇴직은 곧 추락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는 인생 2막의 새로운 출발이 된다. 50대는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전환의 시기다. 퇴직 전 마지막 승부수를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삶은 여유로워질 수도 있고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그 승부수는 대단한 사업이나 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결단, 소비를 줄이는 방식, 자산을 재배치하는 전략, 사회와의 연결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 그런 작지만 중요한 선택들이 인생 후반을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선택의 시작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는가? 50대가 마지막 승부수라는 말, 그냥 자극적인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이 시기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50대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은퇴 후 10년, 20년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의 구조를 바꾸고 생활 방식을 조정하고 사회적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전방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걸 간과하면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출발했어도 결국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퇴직이라는 건 단지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물론이고 사회적 역할, 동료와의 관계, 시간 구조까지 하루아침에 붕괴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은 멘탈 붕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막연한 기대나 낙관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회사를 당장 그만둔다고 했을 때 다음 달 생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는 퇴직금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생존비가 아닙니다. 그건 전 직장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보상일 뿐입니다. 그걸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자산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후 생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 현금 흐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목돈을 모아두는 것보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배당소득, 기타 활동소득까지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 한두 개는 퇴직 전에 반드시 실험해봐야 합니다.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실제 경험이 은퇴 후 삶의 퀄리티를 결정짓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엔 좀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간 열심히 달려왔으니 쉬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쉰다는 건 지출만 계속되고 수입은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인간은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회적 연결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처럼 주 5일 하루 10시간씩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유지해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50대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퇴한 후 시작하려 하면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체력도 따라주지 않아서 대부분 일회성 알바나 단기 단순 노동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만두기도 힘들고 수입도 크지 않으니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의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강의, 사업,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길이 열려 있으니 한두 가지는 반드시 시도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생활비 구조입니다. 대다수 은퇴자는 은퇴 후에도 퇴직 전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재앙의 지름길입니다. 은퇴 후엔 고정비 중심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주거비, 보험료, 식비, 교통비까지 모든 항목을 다시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합니다. 특히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입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넓은 집에 살며 불필요한 유지비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감한 다운사이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20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지출 패턴을 고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소비의 질입니다. 무조건 아끼자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의식적 소비를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50대라는 시기는 새로운 삶의 리허설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은퇴 후 삶은 고단해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퇴직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자산과 소득 구조를 재정비하고 일의 방향을 새롭게 잡고 소비 습관을 리셋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제대로 구축하면 퇴직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퇴직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50대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은퇴 후 삶을 결정짓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